새벽에 자꾸 깨서 피곤한데 다시 잠들기 어렵다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젊을 때는 밤새 푹 잤던 것 같은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수면 시간이 짧아집니다. 어떤 날은 새벽 2, 3시, 어떤 날은 새벽 4시에 눈이 떠지고 다시 잠들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런 현상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질이 달라지고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수면 부족이 지속되면 피로가 누적되고 면역력도 떨어지면서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새벽에 깨는 원인을 알면 해결 방법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새벽에 자주 깨는 이유와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숙면을 취하는 방법을 실천하면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침까지 푹 잘 수 있는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나이가 들수록 수면 패턴이 변하는 이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수면의 질이 왜 달라지는지,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밤에 자꾸 깨고 아침에도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낮에는 졸리다가도 정작 밤이 되면 쉽게 잠들지 못하는 날도 있습니다. 자고 싶어도 잠이 오지 않고 깊은 잠을 자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수면 패턴은 나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하지만 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불편함만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인을 정확히 알면 올바른 대처법을 찾아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몸에서는 다양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수면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숙면을 취하기 어려워집니다. 여기에 스트레스, 건강 문제, 생활 습관이 더해지면 새벽에 깨는 일이 반복됩니다. 불면증이나 수면 장애를 방치하면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수록 새벽에 깨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수면 패턴 변화의 핵심 원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노화로 인해 우리 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 패턴이 변하는 이유. 젊었을 때는 8시간 이상 푹 자는 것이 당연했지만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수면 시간이 줄어듭니다. 이는 노화로 인해 뇌가 수면을 조절하는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 짧아지고 자주 깨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깊은 잠은 몸과 뇌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노화로 인해 이 과정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밤새 자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얕은 잠을 자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새벽에 한두 번 깨는 것이 점점 습관처럼 굳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정상적인 노화 과정이지만 숙면을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나이 들수록 수면 시간을 채우는 것보다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르몬 변화도 수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으로 멜라토닌 감소가 수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멜라토닌은 숙면을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수면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호르몬은 저녁이 되면 증가하여 몸을 이완시키고 잠이 들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멜라토닌 분비량이 감소하면서 쉽게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멜라토닌이 부족하면 깊은 잠을 오래 유지하지 못하고 쉽게 깨게 됩니다. 그래서 중장년층 이상에서는 새벽에 한두 번 이상 깨는 경우가 흔합니다. 자연스럽게 멜라토닌을 증가시키려면 햇볕을 충분히 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낮에 햇볕을 받으면 멜라토닌 분비가 원활해지고 밤에 숙면을 취하기 쉬워집니다.
또한 인공 조명을 줄이고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멜라토닌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면의 질이 달라지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노화로 인해 몸이 필요로 하는 수면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나이가 들수록 몸이 필요로 하는 수면 형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수면은 단순히 길게 자는 것보다 얼마나 깊고 편안하게 자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수면 시간이 길고 깊은 잠을 많이 잤지만 나이가 들면 얕은 잠이 많아집니다. 이는 몸이 자연스럽게 변화하면서 생기는 현상으로 깊은 수면보다 가벼운 수면을 더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낮 동안의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몸이 필요로 하는 휴식 시간도 달라집니다. 즉, 예전처럼 8시간 이상 잘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몇 시간을 자느냐가 아니라 자는 동안 얼마나 회복되느냐입니다. 수면 시간이 짧아지더라도 피로가 풀리고 개운한 기분이 든다면 충분한 수면을 취한 것입니다. 하지만 숙면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다면 밤새 뒤척이거나 새벽에 자주 깰 수 있습니다. 신체 변화 외에도 생활 습관과 환경이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새벽에 깨는 주요 원인들은 무엇일까요? 방광 기능, 스트레스, 혈당 변화 등이 숙면을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지금부터 새벽에 깨는 구체적인 원인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방광의 기능이 약해지면서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을 때는 밤새 한 번도 깨지 않고 잘 수 있었지만 중장년 이후에는 새벽에 소변이 마려워 잠에서 깨어나는 일이 흔합니다. 이는 밤 동안 방광이 소변을 오래 저장하는 능력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남성이나 과민성 방광이 있는 여성은 더 자주 깰 수 있습니다. 밤에 두세 번 이상 화장실을 가게 되면 깊은 잠을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밤새 자주 깨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다음 날 피로가 누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저녁 시간 이후 수분 섭취를 줄이고 카페인과 알코올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방광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하면 밤에 소변을 참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증상이 심하다면 방광 기능을 조절하는 약물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소변 문제 외에도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수면을 방해하는 큰 원인이 됩니다. 다음으로 마음이 불안할 때 새벽에 자주 깨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스트레스 관리가 숙면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가족,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불안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낮에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밤이 되면 온갖 걱정이 떠오르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은 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몸을 긴장 상태로 만들고 깊은 잠에 들지 못하게 만듭니다. 특히 새벽에 깼을 때 다시 잠들지 못하고 계속 걱정이 떠오르면 불면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스트레스가 심한 날은 쉽게 잠들지 못하고 자다가도 자주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기 전에 마음을 안정시키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조용한 음악을 듣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몸과 마음이 이완됩니다. 또한 하루 동안 좋았던 일을 떠올리는 감사일기 쓰기도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스트레스가 너무 심할 경우 명상이나 심호흡을 통해 긴장을 푸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불안감만이 아니라 혈당 변화도 새벽에 깨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혈당 변화가 수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혈당이 불안정하면 왜 새벽에 깨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오르면
우리 몸은 이를 감지하고 깨우려고 합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거나 혈당이 불안정한 사람들은 새벽에 자주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사이 혈당이 너무 낮아지면 몸이 이를 보상하려고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 같은 각성 호르몬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신체가 깨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새벽에 눈이 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녁에 너무 많은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다시 떨어지면서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새벽에 자주 깨는 사람들은 저녁 식사에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늦은 저녁에 단 음식을 먹거나 과식을 하면 숙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대신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저녁에는 가벼운 식사를 하고 공복감을 줄이기 위해 견과류나 따뜻한 우유를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혈당 관리가 잘 되면 새벽에 깨는 빈도를 줄이고 좀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어도 숙면을 취하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음으로 나이 들어도 깊고 편안한 숙면을 취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숙면을 취하려면 올바른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수면의 질을 높이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불규칙한 생활 습관은 몸의 생체 리듬을 깨뜨려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낮잠을 너무 오래 자면 밤에 쉽게 잠들지 못하고 새벽에 깰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낮잠은 길어도 30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에는 너무 밝은 조명을 피하고 스마트폰이나 TV를 오래 보는 것을 줄이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잠들기 1시간 전에는 휴대폰을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실은 최대한 어둡고 조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숙면을 돕는 환경을 조성하면 깊은 잠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 외에도 식습관이 숙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으로 잠들기 전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고 어떤 습관을 가져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수면을 위한 저녁 식습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녁 식사는 너무 늦거나 과하게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늦은 밤에 과식을 하면 위장이 활동하면서 몸이 편안한 상태로 진입하지 못합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은 소화 시간이 길어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적게 먹어도 배고픔 때문에 새벽에 깰 수 있습니다. 가볍게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포함된 음식을 섭취하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카페인은 커피뿐만 아니라 녹차, 홍차, 초콜릿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코올은 처음에는 졸음을 유발할 수 있지만 새벽에 잠을 깨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대신 따뜻한 우유나 카페인이 없는 허브차를 마시면 몸을 편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을 하면 몸이 이완되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격한 운동은 오히려 신경을 각성시켜 잠드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멜라토닌을 증가시켜 숙면을 유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멜라토닌은 몸의 수면 리듬을 조절하는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멜라토닌 분비량이 감소하면서 쉽게 잠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하지만 자연적인 방법으로 멜라토닌 분비를 늘릴 수 있습니다. 낮에 햇볕을 충분히 쬐면 멜라토닌 생성이 촉진됩니다. 특히 아침에 햇볕을 받으면 생체 리듬이 안정되면서 밤에 숙면을 취하기 쉬워집니다. 멜라토닌이 풍부한 음식도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 체리, 견과류, 우유 등은 자연적으로 멜라토닌 생성을 도와줍니다. 자기 전에 방을 어둡게 하고 조명을 최소화하는 것도
멜라토닌 분비를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이나 TV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생성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멜라토닌 보충제를 섭취할 수도 있지만 먼저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멜라토닌 수치를 자연스럽게 조절하면 새벽에 깨는 빈도를 줄이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새벽에 깼을 때 다시 잠들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벽에 깨서 시계를 보면 오히려 더 긴장하게 됩니다. 아직 몇 시간 더 자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불안감이 커집니다. 수면 전문가들은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불면증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시계를 보면 지금 깨면 하루 종일 피곤할 텐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하지만 수면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조급해할수록 더 깨어있게 됩니다. 시계를 보지 않고 그냥 누워 있으면 몸이 다시 이완되면서 잠에 들기 쉬워집니다. 새벽에 깼을 때는 억지로 다시 잠들려 하지 말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심호흡을 하면서 몸의 긴장을 푸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면 자연스럽게 다시 잠에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벽에 깨더라도 긴장을 푸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음으로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고 긴장을 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숙면을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간단한 방법들입니다. 새벽에 깼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긴장을 풀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왜 자꾸 깨지? 라고 생각하며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시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몸이 이완되면 자연스럽게 다시 잠에 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간단한 명상이나 심호흡을 활용하면 효과적입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면서 심박수를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근육을 하나씩 이완하는 방법도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발끝에서부터 천천히 긴장을 풀어주면서 온몸을 이완시키는 연습을 해보세요. 만약 생각이 많아져서 잠들기 어렵다면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독서를 하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켜는 것은 오히려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면 다시 잠에 들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평소에 어떤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할까요? 낮 동안 충분한 신체 활동을 하면 밤에 더 쉽게 잠들 수 있습니다. 적절한 운동은 몸의 피로를 유도하면서 수면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특히 걷기, 요가, 스트레칭 같은 가벼운 운동은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늦은 저녁에 격렬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잠드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아침이나 오후에 햇볕을 쬐는 것도 숙면을 돕는 좋은 방법입니다. 햇볕을 충분히 받으면 체내 멜라토닌 생성이 원활해지고 밤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햇빛을 쬐면 생체 리듬이 정상적으로 유지됩니다. 낮 동안 활동량을 늘리면 밤에 자연스럽게 피곤해지면서 깊은 잠을 자게 됩니다. 운동과 햇볕 노출은 단순한 건강 관리뿐만 아니라 수면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숙면을 위해서는 신체 활동을 늘리고 낮 동안 햇볕을 충분히 받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편안한 숙면을 위한 침실 환경을 어떻게 조성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침실 환경을 최적화하면 훨씬 더 깊고 안정적인 잠을 잘 수 있습니다. 편안한 숙면을 위해서는 침실 환경을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실은 오직 수면을 위한 공간이어야 하며 다른 활동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침실이 너무 밝거나 시끄러우면 깊은 잠을 자기 어려워집니다.
가능한 한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커튼이나 암막 블라인드를 사용해 빛을 차단하면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시계나 스마트폰의 빛도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빛이 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실 온도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너무 덥거나 추운 환경에서는 자다가 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적절한 온도는 섭씨 18도에서 21도 사이이며 체온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대와 베개도 숙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본인의 몸에 맞는 매트리스와 베개를 선택하면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침실 환경을 정리하고 수면에 최적화된 공간을 만들면 보다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새벽에 자주 깨는 이유와 숙면을 취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수면은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멜라토닌 감소, 방광 기능 저하, 스트레스, 혈당 변화 등 다양한 원인이 새벽에 깨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생활 습관과 수면 환경을 개선하면 보다 깊고 안정적인 수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 중에서 가장 실천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혹시 여러분만의 숙면을 위한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주변에 새벽에 자주 깨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건강한 수면 습관을 통해 더 활기찬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앞으로도 건강한 노후와 행복한 삶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여러분, 은퇴 준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뭔가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돈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충분한 돈이 있어야 노후가 편할 거라고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말 돈만 있으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돈이 많아도 건강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행도 못 가고 하고 싶은 취미 생활도 즐기지 못하고 병원비로 돈이 다 나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은퇴 후에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체력입니다. 건강한 몸과 체력이 있어야 경제적인 활동도 가능하고 삶의 질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 몸이 아프면 그 돈을 제대로 쓰지도 못합니다. 반대로 건강한 몸이 있으면 조금 덜 벌어도 얼마든지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은퇴 후에도 일정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만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체력과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진짜 은퇴 준비입니다. 그렇다면 왜 돈보다 체력이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체력을 유지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은퇴 준비의 핵심이 체력이라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돈이 많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돈이 많아도 아프면 여행도 못 가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병원비로 다 나갈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자유로운 생활이 불가능해집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아도 아프면 그 집이 감옥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돈이 많은 사람들도 건강이 나빠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병원 신세를 지면서 돈이 있어도 소용없다라고 후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노후의 진짜 행복은 돈이 아니라 건강에서 시작됩니다. 건강하면 돈이 없어도 충분히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없으면 돈이 있어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결국 돈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젊을 때부터 건강을 챙기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체력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체력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자유롭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은 은퇴 후에도 경제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과거처럼 퇴직 후에 그냥 쉬면서 살기에는 물가도 많이 올랐고 기대 수명도 길어졌습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 후에도 최소 20년에서 30년 이상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 경제 활동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건강한 체력이 필요합니다. 몸이 아프거나 힘이 없으면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체력이 있어야 가벼운 일이라도 하면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꾸준히 소득을 유지하면 경제적으로 훨씬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건강한 몸을 유지하면 자기 개발이나 새로운 도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체력이 없으면 아무리 돈이 있어도 일할 기회조차 가질 수 없습니다. 반대로 건강하면 새로운 직업이나 취미를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은퇴 후에도 자기 일을 찾고 능동적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건강이 나빠지면 집에만 머물게 되고 점점 사회와 단절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자유롭기 위해서는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체력을 유지해야 노후 생활이 왜 더 즐거워질까요? 다음으로 체력이 중요한 이유를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 여행을 다니고 취미 생활을 즐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체력이 없으면 그런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도 장시간 비행기를 타는 것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국내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체력이 약하면 가까운 곳조차 다니기 어려워집니다. 걷는 것조차 힘들다면 명소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호텔에서 쉬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취미 생활도 체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골프, 등산, 낚시 같은 활동도 기본적인 체력이 받쳐줘야 합니다. 체력이 부족하면 좋아하는 취미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이 있어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즐길 여유가 생깁니다.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것도 체력이 있어야 집중할 수 있습니다. 몸이 피곤하고 아프면 어떤 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돈이 아니라 건강이 있어야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말을 합니다. 체력이 좋으면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건강이 나빠지면 할 수 있는 것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운동이 노후의 삶의 질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운동은 건강한 노후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체력이 좋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노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들은 노년에도 활기차고 즐겁게 살아갑니다. 반면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쉽게 피로해지고 병치레가 많습니다. 걷기, 스트레칭, 근력 운동 같은 간단한 운동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운동을 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불편해집니다. 무릎과 허리가 약해지면 계단을 오르거나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운동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필수 습관입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은 노후에도 활력이 넘치고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심장과 폐 기능도 향상됩니다. 특히 노년기에 가장 위험한 질병인 골다공증과 근감소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뇌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쳐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결국 운동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노후는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운동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친구들과의 교류에도 체력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노후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사람들과의 교류입니다. 하지만 체력이 약해지면 외출이 힘들어지고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만남이 줄어듭니다. 친구를 만나고 싶어도 몸이 아프면 나가기조차 어려워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외롭다고 느끼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체력 부족 때문입니다. 체력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반면 체력이 좋은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친구들을 만나고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노후에도 활발한 사회생활을 합니다. 등산, 걷기 모임, 요가 클래스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체력이 약해지면 이런 활동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정신적인 만족감도 줍니다.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면 우울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은퇴 후에는 외로움을 줄이고 활기찬 생활을 하기 위해 체력이 필수입니다. 건강한 몸이 있어야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집니다. 결국 체력이 있어야 노후에도 활발하게 활동하며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체력을 유지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걷기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운동 중 하나입니다. 특별한 장비나 장소가 필요하지 않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매일 30분 이상 걷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걷기는 심장 건강을 개선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또한 관절을 부드럽게 하고 근육을 유지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바쁜 일상에서도 짧은 산책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는 동안 주변 풍경을 즐기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걷는 사람들은 노후에도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루에 5,000보에서 1만 보 정도 걷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걷기는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되어 비만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걷는 습관을 들이면 기분이 좋아지고 정신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특히 공원이나 강변 같은 자연 속에서 걷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매일 걷는 습관만으로도 노후 건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걷기가 어렵다면 집 안에서라도 가볍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걷기 외에도 어떤 운동이 필요할까요? 걷기 운동만으로는 근육을 충분히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작은 활동에도 쉽게 피로해집니다. 특히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걷는 것조차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근력이 부족하면 넘어지기 쉬워지고 낙상이 발생하면 큰 부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활기찬 생활을 하려면 하체 근력 운동이 필수입니다. 스쿼트, 런지 같은 간단한 운동만 꾸준히 해도 하체 근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은 뼈 건강을 강화해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팔 힘과 상체 근력을 기르는 운동도 중요합니다. 팔굽혀펴기, 덤벨을 활용한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육량이 많을수록 에너지 소비가 활발해지고 체중 관리도 쉬워집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어 당뇨 예방 효과도 있습니다. 운동 후 근육이 생성될 때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어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하루 15분에서 30분 정도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면 체력이 좋아지고 노후에도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영양이 부족하면 체력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은퇴 후에는 음식의 질과 균형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빠르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계란, 생선, 두부, 닭고기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자주 먹으면 소화 건강에도 좋습니다. 너무 기름진 음식이나 가공식품을 줄이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수분 섭취도 매우 중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피로감이 쉽게 쌓입니다. 카페인과 당이 많은 음료보다는 물이나 허브티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짠 음식은 혈압을 높이고 건강에 해로우므로 싱겁게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보다는 통곡물, 잡곡밥 등을 먹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식사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소화 건강에도 좋습니다. 하루 3끼를 일정한 시간에 먹고 과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녁을 너무 늦게 먹으면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균형 잡힌 영양 섭취는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면 체력이 좋아지고 노후 생활이 더욱 활기차게 변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건강을 유지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특히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한 움직임도 어려워집니다. 앉았다 일어나기, 계단 오르기 같은 기본적인 활동도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체력이 약해지면 가벼운 외출도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결국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고 활동량이 줄어듭니다. 활동량이 줄어들면 근육이 더 빠르게 감소하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노년기에는 운동 부족이 곧 건강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근력이 부족하면 허리와 무릎에 부담이 가면서 관절 통증도 심해집니다. 체력이 없으면 가사 노동조차도 버거워지고 집안일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남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려면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젊을 때보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육이 유지되면 몸을 쉽게 움직일 수 있고 일상생활이 훨씬 편해집니다. 평생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근육을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체력을 잃으면 정신 건강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몸이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체력이 부족하면 움직이는 것이 귀찮아지고 점점 무기력해집니다. 활동량이 줄어들면 우울증 위험도 커집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활동이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움직임이 줄어들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뇌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치매 발병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체력이 좋으면 자주 외출하게 되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도 많아집니다. 반대로 체력이 부족하면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외로움을 느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람들과 자주 만나고 사회 활동을 하는 것이 정신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활기찬 삶을 유지하려면 체력을 기르고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운동을 지속하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이 있어야 자존감도 올라가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체력을 유지하면 활력이 넘치고 미래에 대한 걱정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국 체력이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체력이 없으면
병원비 부담이 얼마나 커질까요? 나이가 들수록 병원에 가는 일이 점점 많아집니다. 특히 체력이 부족하면 작은 병도 쉽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허리, 무릎, 관절 문제는 체력이 약할수록 더 심각해집니다. 운동 부족은 심장병, 당뇨병,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노년기에 병원비 부담이 커지면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노후 자금을 준비했어도 병원비로 다 나가면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있어도 장기적인 치료와 약값이 부담될 가능성이 큽니다. 병원에 자주 다니게 되면 생활 자체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일상의 자유도 잃게 됩니다. 체력이 좋은 사람은 병원에 가는 일이 줄어들고 의료비 부담도 덜어집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나 바이러스에도 강해집니다.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재산은 돈이 아니라 건강입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면 병원비를 줄이고 경제적인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결국 체력을 잃으면 생활 자체가 힘들어지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돈보다 체력을 먼저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은퇴 후 많은 돈이 있다고 해도 건강이 없다면 그 돈을 제대로 쓸 수 없습니다. 병원에 다니느라 여행도 못 가고 맛있는 음식도 제대로 못 먹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돈을 아무리 모아도 건강이 나빠지면 병원비로 다 나갈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돈이 없어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많아도 건강이 나쁘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이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체력이 있어야 자유롭게 움직이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몸이 아프면 외출도 힘들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도 몸이 불편하면 결국 병원과 집만 오가게 됩니다. 노후에 자유롭게 생활하려면 체력을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체력이 있으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돈보다는 건강이 인생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체력과 건강한 몸입니다.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동을 하고 건강을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노후를 위해 꾸준한 운동이 필수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운동을 꾸준히 하면 몸이 젊고 활기차게 유지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심폐 기능이 향상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들기 때문에 근력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신체 기능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하면 호르몬 분비가 활성화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은퇴 후에도 건강한 삶을 원한다면 반드시 운동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노후에도 활력 있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을 하면 면역력이 강해져 감기나 각종 질병에도 잘 걸리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준비입니다. 운동은 건강한 생활을 위한 가장 확실한 보험과도 같습니다. 하루 30분의 운동이 평생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젊을 때부터 체력을 관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체력은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젊을 때부터 꾸준히 관리해야 은퇴 후에도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50대부터라도 운동을 시작하면 60대, 70대에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처럼 지금부터라도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체력이 좋아서 운동을 소홀히 할 수도 있지만 체력은 나이와 함께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체력을 유지하려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 회복이 더디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 습관이 없으면 노후에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젊을 때부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면 은퇴 후에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이 장수와 행복한 삶을 결정합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을 때부터 건강을 챙기면 노후에도 경제적 부담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결국 은퇴 준비는 돈이 아니라 건강과 체력을 유지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건강한 몸이 있어야 돈도 의미가 있고 삶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진정한 은퇴 준비는 돈보다 체력이다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돈이 많아도 건강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체력이 있어야 경제 활동도 가능하고 원하는 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걷기, 근력 운동,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은퇴 준비입니다. 체력을 유지하면 병원비 부담도 줄이고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체력이 있어야 자립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합니다. 결국 돈보다 중요한 것은 운동을 꾸준히 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실천하고 있는 좋은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은퇴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운동 하나씩 실천하면서 건강한 노후를 준비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목표다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만약 그 삶이 병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이라면 어떨까요? 의학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오래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남은 생을 보내는 것보다 건강하게 살다 가는 것이 훨씬 의미 있는 삶 아닐까요? 아프고 힘들게 오래 사느니 짧아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삶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과 아프지 않고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돈이 많아도 병원에만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건강이 있어야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수를 목표로 삼지만 병원에서 의존적으로 사는 삶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현대의학이 발전하면서 병을 관리하며 오래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온전히 행복한 시간일까요? 병원 신세를 지면서 힘겹게 연명하는 것은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의약품과 치료에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노후는 너무나도 고달픕니다. 수술, 투석, 약물 치료에 의존하면
자유로운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자율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남에게 의존해야 하는 삶이 편안할까요? 건강할 때는 이런 삶을 쉽게 상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노인들이 병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에 걸리지 않고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노후에는 돈보다 중요한 것이 건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건강하지 않은 노후는 가족들에게도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병이 들면 가족에게도 큰 부담이 됩니다. 다음으로 아픈 노후가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모가 아프면 자식들이 간병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병은 경제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큽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사랑하지만 간병이 길어지면 점점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은 아픈 것도 힘들지만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도 큰 스트레스입니다. 노후에는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가족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병원비와 치료비가 많아지면 자식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의 시간을 포기하고 간병을 해야 한다면 그들의 삶도 어려워집니다. 노후에는 자립적인 생활이 가장 중요합니다. 병원에 의존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가족과의 관계도 악화될 수 있습니다. 건강하면 가족들과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병이 없으면 자식들도 부모와 더 많은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는 삶보다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면 자식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강은 본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가족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건강을 유지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나중에 여행 가야지, 나중에 배우고 싶은 거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없으면 그런 계획은 모두 물거품이 됩니다. 몸이 아프면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어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자유롭게 걸어 다니지 못하면 여행도 힘들어집니다. 허리, 무릎이 아프면 가까운 곳조차 나가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취미 생활도 건강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등산, 수영, 요가, 골프 등 원하는 활동을 하려면 체력이 필수입니다. 건강이 없으면 운동은커녕 간단한 집안일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몸이 불편하면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건강하면 어떤 활동이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활기차고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건강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건강이 최고의 자산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도 몸이 아프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건강이 있으면 원하는 삶을 즐길 수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욱 좋아집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건강한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걷고 움직이고 원하는 일을 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몸이 건강하면 여행도 다닐 수 있고 친구들도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취미 생활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 하고 싶은 일이 많아도 건강이 받쳐주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몸이 건강하면 경제적인 걱정도 줄어듭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스스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좋으면 병원에 갈 일이 줄어들어 의료비 부담도 적어집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며 사회생활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활기차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합니다.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며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건강이 없으면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건강이 있어야 원하는 대로 인생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하면 경제적인 부담도 덜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병에 걸리면 가장 큰 문제가 의료비 부담입니다. 노년기에 병원비가 많이 들면 은퇴 자금도 금방 줄어들게 됩니다. 건강하면 병원비가 적게 들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병원에 자주 가면 교통비, 약가, 치료비가 꾸준히 들어가게 됩니다. 건강한 사람은 병원에 갈 일이 적어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면 자녀들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게 됩니다. 노후 자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절약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면 은퇴 후에도 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몸이 건강하면 가벼운 일이라도 하면서 추가적인 수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건강이 나빠지면 돈을 벌 기회조차 잃게 됩니다. 노년기에 병원비로 돈이 계속 빠져나가면 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 관리만 잘해도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결국 건강한 노후는 돈이 아니라 건강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사람들은 사회적으로도 더 활발한 생활을 할까요? 건강하면 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노년에도 활발한 사회생활을 합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건강하면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모임, 동호회, 자원봉사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사회적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비결입니다. 반면 건강이 나빠지면 사람들과의 만남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외출이 힘들어지고 점점 고립되기 쉬워집니다. 결국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노후에도 삶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활발한 활동을 통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집니다.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배우고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건강이 곧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건강한 몸이 있어야 행복한 인간관계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생활 습관이 노후의 삶을 어떻게 결정할까요? 걷기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특별한 장비나 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 이상 걷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걷기는 심장 건강을 개선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다리 근육을 단련하여 노후에도 활동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걷기는 뇌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꾸준히 걸으면 스트레스 해소에도 효과적입니다. 자연 속에서 걷는 것은 기분을 좋게 하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걷는 습관을 들이면 노후에도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루 5,000보에서 1만 보 정도 걷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너무 빠르게 걸을 필요 없이 편안한 속도로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벼운 산책이라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 근육량이 유지되어 기초 대사량이 감소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걷기를 꾸준히 하면 혈압 조절, 당뇨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걷기 외에도 근력 운동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들기 때문에 근력 운동이 필수입니다. 근육이 감소하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체력이 급격히 약해질 수 있습니다. 허벅지 근육이 줄어들면 일상생활에서도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계단을 오르거나 의자에서 일어날 때
힘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량이 유지되어 노후에도 활동성이 좋아집니다. 스쿼트, 런지, 팔굽혀펴기 같은 운동이 기본적인 근력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아령을 이용한 가벼운 무게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에너지 소비가 활발해지고 체중 관리도 쉬워집니다. 근력 운동은 뼈 건강에도 영향을 주어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혈당 조절이 원활해져 당뇨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근육이 유지되면 몸의 균형 감각이 좋아져 낙상의 위험이 줄어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낙상 사고는 큰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면 허리 통증과 관절 통증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하루 15분에서 30분 정도만 근력 운동을 해도 건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습관이 건강한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잘못된 식습관이 있다면 건강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면 올바른 식습관이 필수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쉽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계란, 생선, 두부, 닭고기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도 매일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기름진 음식이나 가공식품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짠 음식은 혈압을 높이고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탄수화물 섭취를 위해 정제된 밀가루 대신 통곡물이나 잡곡밥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루 7잔에서 8잔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과식하지 않고 소식을 하는 습관도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식사 시간도 일정하게 유지해야 소화기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녁을 너무 늦게 먹으면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일찍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균형 잡힌 영양 섭취는 면역력을 높여 감기나 각종 질병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결국 운동과 함께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해야 진정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프고 나서야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미리 관리해야 지킬 수 있습니다. 병에 걸린 후 치료하는 것보다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으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은 초기에 관리하면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몸에 이상 신호가 오면 방치하지 말고 즉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소한 증상이라도 무시하면 나중에 큰 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운동과 식습관을 관리하면 대다수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 같은 질병은 생활 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면 병원비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에 의존하는 것보다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예방하는 것이 치료보다 훨씬 쉽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몸이 아프기 전에 건강을 챙기는 것이 진정한 노후 준비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면 병원에 의존하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결국 건강 관리는 한순간이 아니라 평생 지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약을 많이 먹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약을 먹는다고 해서 건강이 저절로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약에 의존하면 몸의 자연 치유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약은 필요할 때만 적절히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약을 남용하면 간과 신장에 부담이 가중됩니다. 약을 계속 먹다 보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다른 질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약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이 최고의 자연 치유 방법입니다.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성 질환도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병을 치료하기보다는 병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관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자연 치유력을 높이면 작은 병에도 쉽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식습관, 운동, 정신 건강을 관리하면 약 없이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건강 관리가 약보다 더 강력한 치료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약을 줄이고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진정한 건강 관리입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며 평생 지속해야 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매일 30분 이상 걷는 습관을 들이면 심장 건강이 좋아집니다.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근육이 유지되고 노후에도 활동성이 높아집니다. 식습관을 관리해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면역력이 강화되어 병에 덜 걸립니다. 과음과 흡연을 줄이면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데 큰 영향을 줍니다. 명상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통해 긴장을 풀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규칙적인 건강 검진을 받아 조기에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면 병원에 갈 일이 줄어듭니다. 병에 걸리지 않는 몸을 만들면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것이 곧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입니다. 많은 질병이 스트레스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려 각종 질병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장기간 지속된 스트레스는 고혈압, 당뇨, 심장병의 원인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 염증 반응이 증가하여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소화기 건강도 악화될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불면증을 유발해 건강을 더욱 해칠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피로는 신체적인 피로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면 혈압도 안정되고 심장 건강도 좋아집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작은 일에 너무 신경 쓰지 않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웃음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않고 여유를 가지는 것이 건강에도 좋습니다. 결국 스트레스를 줄이면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생각이 건강을 유지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까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신체적인 건강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더 오래 살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많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여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낙천적인 태도를 가지면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집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삶이 더 행복해집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심장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우울증과 불안감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정신 건강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신체 건강도 향상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더 적극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삶을 즐기면서 살면 면역력이 높아지고 병에 덜 걸릴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정신이 건강한 몸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몸과 마음이 조화롭게 유지되어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편안한 마음과 충분한 휴식이 왜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충분한 휴식이 건강 유지에 어떤 역할을 할까요? 충분한 휴식은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몸이 피곤하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병에 걸리기 쉬워집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가지면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숙면을 취하면 뇌 건강도 좋아지고 기억력도 향상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여 건강에 악영향을 줍니다. 낮 동안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피로가 쌓이지 않습니다. 바쁜 일상에서도 휴식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칭이나 명상 같은 활동이 긴장을 푸는데 도움이 됩니다. 편안한 마음을 가지면 혈압이 안정되고 심장 건강도 좋아집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과로하지 않고 몸을 보호하는 것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과 함께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결국 몸을 혹사시키지 않고 편안한 생활을 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실천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3가지가 중요합니다. 운동, 식습관, 그리고 마음가짐입니다. 운동은 신체 건강을 유지하고 노화를 늦추는데 필수적입니다. 규칙적인 걷기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노년에도 활기찬 생활이 가능합니다.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하면 만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습관이 나쁘면 아무리 운동을 해도 건강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병에 걸리기 쉬워집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운동, 식습관, 마음가짐 이 3가지를 균형 있게 유지해야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건강은 단순히 운동이나 식사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생활 습관에서 나옵니다. 꾸준한 습관이 건강한 몸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루하루를 건강한 습관으로 채우면 자연스럽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하루를 가치 있게 보내는 것이 왜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합니다. 취미 생활을 즐기고 사람들과 교류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습니다. 매일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산적인 하루를 보내면 정신적으로도 활력이 넘칩니다. 책을 읽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두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시간을 아껴 쓰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활동을 하면 삶이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고 적극적으로 살아갑니다. 반면 무기력하게 보내면 몸도 마음도 점점 약해질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습관을 실천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람 있게 보내야 합니다. 하루를 충실히 살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하루를 가치 있게 보내면 자연스럽게 건강도 따라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죽더라도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요? 누구나 언젠가는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날이 오기 전까지 어떻게 살았느냐입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매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내일 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지금 할 수 있을 때 하자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실천해야 합니다. 건강이 있을 때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워야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루다 보면 결국 시간이 지나고 후회만 남게 됩니다. 인생을 즐기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후회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지금 하면서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의 비결입니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면서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지금 당장 건강을 챙기고 행복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하며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프게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병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운동, 건강한 식습관,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노후를 결정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하루하루를 가치 있게 보내는 것이 건강한 삶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건강한 몸과 행복한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매일 조금씩 실천하면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오늘 하루 건강을 위해 무엇을 실천할지 한 가지 목표를 정해 보세요. 여러분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실천하고 있는 좋은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삶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